네, 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쪽이 입구고요. 이쪽에 주차장이 있고, 여기 이쪽에 차는 저 위에 사시는 분 차예요. 근데 제가 있는 이 공방 앞에 주차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방 앞에 주차되어 있는 걸 조금 더 좋아해요. 왜냐면 뭔가 더 복잡해 보이잖아요. 주차장이 있는데 굳이 앞에까지 주차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뭔가 더 복잡해 보여서 공방 앞이랑 뭐 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중문이 돼 있어요. 중문이 돼 있고 여기는 어제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산꽂이가 있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 영상에서 자주 보시던 곳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영상에서 주로 보시던 공간이고요. 입구를 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카페를 같이 겸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안 한 지는 많이 오래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썰은 나중에 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안 해요. 그래서 저거는 기계를 뭐 하고 없애버리고 이거를 인테리어를 뒤집기는 조금 복잡해서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고요. 그냥 커피만 내려 먹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코로나랑 그런 것 때문에 체온계랑 뭐 손소독제랑 그런 거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도 테이블이 있었어요. 이쪽에도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쪽 테이블은 제가 치워버리고 장식장을 따로 만들어서 조명까지 달아가지고 만들어뒀고요. 그리고 조금 전시 겸 디스플레이 샘플 겸 만들어 놨었는데 새로 업데이트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보통 처음에 조금 만들어 놓고 뭐 새로 만들거나 그런 거는 다 여기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있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조금 수선 때문에 잠깐 들고 있는 거라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네,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있죠. 뭐 특별한 게 있진 않아요. 그리고 가죽들을 조금 작은 가죽 그리고 짜투리 가죽들을 여기다가 꽂아놨어요. 그렇게 하고 저거는 정리해야 되는데 막 던져놨네요. 아마 조만간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저쪽은 바깥에서 지나다니시면서 조금 볼 수 있도록 따로 디스플레이 장식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 넣어 놨고요. 밤에 보면 엄청 잘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원래 이 테이블은 이제 가끔 뭐 손님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저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쓴다든지 아니면 가끔 가죽을 우선 임시로 던져 놓을 때 그럴 때 종종 씁니다. 이것도 정리해 놔야 되는데 네, 이러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저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숨겨진 방으로. 네, 여기입니다. 가죽을 다 넣어놨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창고죠. 창고처럼 다 넣어놨는데 물론 밖에다 빼놓으면 좋긴 해요. 좋은데 문제는 가죽 냄새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안쪽으로 넣어놨고 그리고 뭐 햇빛이나 그런 거 조금 안 닿을 수 있게끔 좀 넣어놓은 편입니다. 가죽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또 없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다 구비했던 건 아니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정도가 된 거죠. 뭐 조금씩 뭐 필요하면 사서 쟁여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면 언젠가 또 주인이 나타나더라고요. 또 만들 게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가죽이 있죠. 네, 이렇게 있고. 근데 색깔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 저는 베지터블 가죽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들보다는 크롬 가죽들, 조금 색상이 좀 다양하고 조금 부드러운 가죽들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단단한 가죽보다는 그쪽이 제가 조금 더 선호하는 쪽이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독고 가죽, 이제 스플릿 레더, 상가죽이라고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인조 스웨드. 이건 정리 나름 한 겁니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나가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네, 제 식물 친구들이 있고요. 이 척박한 공방 환경 속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다들 오래된 친구들이고, 특히 이 친구는 엄청 오래됐어요. 한번 분갈이 하면서 잘라서 오시는 분 드리기도 했었고, 그 정도로 잘 자랐는데, 물을 안 줘도 잘 자라더라고요. 제가 너무 강하게 키워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건 금전수입니다. 금전수. 저게 아직 시들지 않았다라는 건 저한테 기쁜 소식이겠죠? 뭐 그렇게 믿어보고, 뭐 책들인데, 예전에 읽었던 책들인데 혹시나 싶어서 다시 읽을까 하는 생각에 여기다 놔뒀는데, 아직 안 읽은 것도 있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 오시는 분이 잠깐 빌려주신 카메라 이렇게 있고, 저 스피커는 음량을 최대로 쓰지 못해요. 한 20%밖에 못 씁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거나 이럴 땐 유튜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노래를 완전히 음속으로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뭐 제 거 삼각대랑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저희 아버지 거 필름 카메라. 이걸 좀 고쳐서 필름 카메라를 좀 찍어보고 할까 싶었는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좀 그 느낌이 있잖아요. 필름 카메라의 느낌. 그리고 이거 엄청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에어블로어인데 바람을 불어내는 거죠. 청소하거나 이럴 때 조금 엄청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충전식이라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삼각대 조금 큰 거, 원래 제가 메인으로 쓰던 거, 예전에 샀던 거, 그리고 저건 이 밑에 자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쇠나 이런 데 붙일 수 있는데 막상 제가 하는 스타일에서는 아직 쓸 일이 없더라고요. 언젠간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잠깐 마스크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좀 길어 보이는 거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서 있거든요. 그래서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강제도 종류를 뭐 몇 가지 쓰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쓰고 있는데 뭐 주로 쓰는 건 정해져 있죠. 그리고 포트론, 지갑이나 이런 데 안감으로 쓸 포트론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선 청소기 싸게 샀는데 확실히 무선 청소기라니까 청소를 제가 수월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유선 청소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뭐 성능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선 제가 자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있죠. 제가 이 공방의 위치나 장소를 정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화장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안에 있어서 제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편의성이죠. 이게 고려했던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턱걸이 한다고 해놨는데 초창기에 몇 번 하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화장실 갈 때마다 10개씩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가
주로 보셨던 곳이죠. 여기서 클로즈업으로 된 것만 보셨을 거고 전체적인 뷰는 못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게 메인 테이블, 그리고 메인 테이블 2, 메인 테이블 3. 그래서 정말 복잡하게 할 때는 4분까지도 작업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도 많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한 같은 시간대에 3분 정도까지 작업할 수 있을 정도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붙어서 하면 안 되다 보니 그랬었죠. 초창기 때는 저 테이블만 있었다가 이제 조금 부족해지다 보니 이 테이블이랑 이 테이블을 추가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건 이케아에서 파는 다리이고요. 상판은 근처에 있는 목공방에서 따로 의뢰해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나중에 작업해야 되는 거고, 뭐 스탠드랑 그렇게 있는데 조금 비효율적으로 세팅된 것들도 조금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불받기죠. 그리고 폰트. 불받기는 이거는 신광에서 만든 이제 국내 모델인데, 이거 다음 모델이 조금 더 작아지고 컴팩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나왔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폰트는 제가 2가지 폰트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폰트를 조금 사보려고 하는데 계속 까먹고 있어요.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폰트도 보통 중고거래로 좀 많이 사다 보니 조금 괜찮은 거 나오는 걸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거. 따로 이걸 제작해 주는 데다가 의뢰해서 제작을 했죠. 그리고 크리저. 이건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고, 그 외에 뭐 벤치나 뭐나 이런 공구를 여기다가 꽂아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종 장식들, 무슨 스프링 스냅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일렛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엣지코트. 근데 여기 위에는 엣지코트는 지아디니 건데 제가 예전에 썼었어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었어 가지고 이제는 지아디니 안 쓰고 페니체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버리기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용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결국엔 쓰레기예요.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쪽은 실. 보통 이 링카블레 린넨 실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르키놀이라고 하는 약간 반반 섞인 실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비니모 MBT, 뭐 왁스 돼 있는 버전, 왁스 안 돼 있는 버전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은 여기도 있어요. 이제 세라필, 저건 미싱 할 때 제가 종종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쿼터만도 몇 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쳐간 이거, 아마 배신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스트랩 커터라고 합니다. 일정한 폭으로 길게 잘라주는 기계예요. 이쪽에 보면 날이 2개 있는데 이 날 2개 있는 간격을 조절해서, 제가 내려놓고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리면 내가 원하는 폭으로 일정하게 쭉 자를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뭐 스트랩이라든지 좀 폭이 작고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재단할 때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계죠. 제가 가죽공예 팁에 길쭉하게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올리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이걸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네, 제가 따로 그렇게 재단할 일이 없어가지고 조만간 고민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냅기죠. 스냅 머신인데 이것저것 몰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식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 클램프는 제가 안 써서 저기다가 놔뒀고요. 그 다음에 미싱이 이렇게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보통 가죽 미싱이라고 하면은 이런 실린더암 미싱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평판 미싱도 가죽을 받기에 충분한 힘이랑 토크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건 충분히 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건 힘이 많이 부족한, 가죽을 받기에는 힘이 없는 미싱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천이라든지 그런 것들 박음질할 때 쓰고 있고요. 보통 가죽이나 이런 건 제가 이 실린더암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진 않아요. 저도 손바느질 하는 걸 좋아하고 미싱보다는 핸드 스티치가 조금 더 선호하는 방식이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건 뭐냐면 핸드피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돌아가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저희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 어찌됐든 얘를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빼서 이런 수세미 솔 같은 거나 아니면 사포를 꽂아서 쓰는 핸드피스입니다. 뭐 종종 쓰곤 하는데 저는 그냥 제 손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아서 급할 때나 이제 그럴 때만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네, 하여튼 어찌됐든 요긴하게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건 청소기 최근에 샀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는 청소기입니다. 네,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제 PR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기청정기. 저거 필터 갈아달라고 어제 그랬었는데 왜 그러지? 아마 갈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기저기 두들겨서 뚫을 수 있게 따로 이제 준비해 둔 곳인데, 이제 그리프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밑에 받침판이고요. 그 다음에 망치들, 그리고 뭐 그리프나 뭐 목타 치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각종 펀치,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두들기는 것들은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쪽으로 와서, 그리고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또 배신감을 느낄 만한 두 번째 이 시접기입니다. 시접기. 제가 지갑이나 뭐나 이런 것들 할 때 시접하는 영상들이 다 생략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랬었냐면, 잠깐만, 이렇게 이 각도로 한번 보이려나요? 여기 있죠. 이걸 밟으면 저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팅을 어느 정도 이제 간격을 해놓고 제가 접으면 일자로 깔끔하게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저는 주로 많이 쓰고 있어서 이걸 쓰는 영상들이 안 올라갔었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냥 테이블 하나 더 있고, 테이블마다 손 소독제는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뭐 물티슈나 뭐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메인 테이블 아까 작업하던 중이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지금 아침 시간이어가지고 엄청 깔끔합니다. 나중에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테이블 위에는 그렇게 뭐가 다양하게 있진 않습니다. 다들 보셨던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따로 뭐 특별한 게 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 공간을 잘라서 이렇게 분할해 놨기 때문에 공간은 좁은 편이에요.
뭐 별다른 게 없어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공방은 밤에 보면 이렇습니다. 확실히 낮에 보는 것보다 조명 때문에 조금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원래는 저기도 우드 블라인드를 해놓는데 제가 비교 때문에 이렇게 걷어놨는데, 저기도 원래는 우드 블라인드를 쭉 내려놔요. 그래도 조금 잘 보이는 편이죠. 그런데 저기는 약간 홍보 효과 때문에 우드 블라인드를 저녁엔 걷어놓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소박하고 소소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경상남도 김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공방 이름은 홀츠예요. 홀츠라고 해서 정말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이 상호명과 이 섭이라는 채널을 연계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이 홀츠라는 것은 그냥 오프라인으로만 가고 싶은 생각이었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에 있는 이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면서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 온라인, 특히 유튜브라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죽공예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가죽공예 말고 가죽공예를 하고 있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담고 싶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홀츠라는 이름의 공방의 이야기를 담고 싶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따로 연계해서 하진 않았고요. 물론 이게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최대한 이렇게 따로 가고 싶은 생각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뭐 그래서 그냥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 채널을 통해서 홀츠를 홍보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안 드린 겁니다. 이제 그런 의도였으니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영상으로 보신 게 전부기 때문에 굳이 찾아오실 필요도 없어요. 와도 별게 없습니다. 와도 별게 없기 때문에 굳이 오실 필요도 없고, 어차피 유튜브로 영상 올라가는 게 더 다양하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그것도 조금 기획을 몇 분이 봐주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랜선 라이브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수줍네요. 어찌되었든 앞으로 제 공방을 또 찍어서 올리는 영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지막이니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